베트남에서 얼마면 황제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아마도 제 구독자님들 중에는 없으실 텐데요. 황제이민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베트남에 살면서 평균 한 달 생활비는 하나로 160만 원 정도입니다. 40대 남성인 제가 한 달 생활비로 베트남에서 16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거입니다. 베트남 생활에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곳 베트남에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필요한 고정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베트남 생활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면 실제 집을 사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월세는 83만 원 정도인데요. 저도 베트남살이에 한 푼이라도 아껴본다고 저렴한 로컬 지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요. 베트남은 아낀 주거비용만큼 견뎌야 할 혹독한 시련 역시 많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우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평소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로 정한 이유는 일단 다른 곳에 비해 그나마 조용한 편이었고 내부에 무료 헬스장이 있어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 월세가 조금 부담되더라도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 이외에 추가로 아파트 관리비는 월 9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세대당 차 한 대와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저는 오토바이 한 대만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매달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92만 원 정도인데요. 이곳 아파트 기본 구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베트남은 더운 날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냉방에 초점이 맞추어 기본적으로 천장이 한국보다 높아 실내가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크기에 따라 방 구조가 A형, B형, C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렌트 역시 생활에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 등이 다 갖춰진 풀옵션과 노옵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노옵션은 풀옵션보다 월세가 20% 정도 싸지만 풀옵션에 비해 매물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저는 노옵션을 선택하였는데요. 렌트한 곳은 방 2개와 화장실 2개, 베란다와 주방과 거실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풀옵션인 경우 처음에 있어 보이고 편리해 보이지만 혼자 사는 경우 방마다 침대와 가구 등 집주인 취향에 따라 살림살이가 미리 다 놓여져 있는데요. 필요가 없더라도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도 따로 치울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작업 공간이 꼭 필요해 공간을 100% 활용하기 위해 노옵션을 선택했는데요. 베트남에 장기적으로 산다면 풀옵션, 노옵션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분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는 곳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데요. 제가 있는 지역은 하노이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 미딩 근처입니다.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이태원 정도 느낌일까요?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에 맞도록 특화된 지역입니다. 처음 이곳에 오면 여기가 과연 베트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집을 구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첫째,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렌트비가 비싼 편입니다. 둘째, 거주하는 곳 주변의 교통과 주거 환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다면 가급적 10층 이상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주변으로부터의 교통소음, 매연, 해충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처 한국 식재료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K마켓이 있는지 근처에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베트남 집들은 벽 내부에 단열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음에 특히 취약한데요. 낮에는 다들 일을 가기 때문에 주변이 조용하지만 같은 거리라도 낮과 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 일가 후 저녁 시간에 꼭 한번 다시 들러 반드시 사전 체크해야 렌트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기세가 현지 물가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인데요. 추위에 단련된 한국인으로서 베트남 겨울은 특별한 난방 없이 버틸만 하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살인적인 베트남 더위에서 한국 사람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만 여름을 버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에어컨을 트는 기간과 시간 역시 한국보다 훨씬 길 수밖에 없는데요. 에어컨을 좀 틀었다 싶은 달은 정말 이게 다 내가 쓴 전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기세 폭탄을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트는 달과 안 트는 달의 전기세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많이 나오는 달은 15만원 이상 나올 때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달은 4, 5만원 정도로 전기세가 월 평균 8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물가에 비해 전기세가 비싼 이유는 모든 게 전기인 세상에 전력 수요는 높아만 가고 있지만 발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세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라 더위를 잘 타는 분이라면 베트남에서 전기요금이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요금은 평균 10,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노이 도심에서 수도가 종종 끊긴다고 하지만 아파트 자체 수도 점검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수도물이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합쳐 한 달 평균 90,000원 정도입니다. 인터넷 비용은 월 13,000원으로 와이파이 셋탑박스가 달려있는 유선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요. 100메가급 속도로 빠르지는 않지만 PC, 휴대폰, TV 전부를 와이파이로 연결하여 인터넷이나 넷플릭스를 보는데 큰 불편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현재 비나폰 월 7,000원, 유튜브, 페이스북 무제한 요금을 쓰고 있는데요. 평소 쓸 일이 없지만 통화 무제한에 제공되는 월 데이터는 5GB지만 유튜브, 틱톡 등은 이와 상관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 1년에 한 번 통신사에 가서 1년치 요금 85,000원을 한 방에 주고 그냥 1년 동안 쓰면 되는데요. 베트남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핸드폰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개통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통신비가 한국에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가 아직도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이에 통신비는 인터넷, 휴대폰 다 합쳐 월 2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가는 고정비로 넷플릭스 프리미엄 15,000원,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을 5,000원에 베트남 생활 복지를 위해 가격 대비 아주 만족하며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선 항상 차가 있었지만 베트남은 같은 차라도 가격이 한국의 최소 1.5배 비싼데요. 돈이 있더라도 외국인 명의로 차를 사기도 어렵고 유지 또한 하기 어려워 베트남에서 그냥 깔끔하게 차 운전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매번 그랩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 오토바이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유지비라고 해봐야 한 달 내내 기름값 포함 매달 2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트남에서 차는 기본적으로 부자가 타는 것이고 중요한 세수 자원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하지만 오토바이는 처음 번호판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후 특별히 내는 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가끔 비가 온다거나 오토바이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는 그랩을 이용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요. 어딘가 특별하게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랩 이용 역시 월 3만원 정도면 충분해 교통비로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비인데요. 식비는 고정적이지 않고 그달 외식을 얼마나 하느냐, 한국 음식을 얼마나 먹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곳 한국 식당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저렴한 편인데요. 식당 음식 가격을 보면 순대국밥은 10,000원, 짜장면 한 그릇은 7,000원, 소주 한 병은 8,5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2끼를 먹는데요. 상황에 따라 한국식, 현지식 가리지 않고 먹으며 평균 하루 식비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K마켓이나 베트남 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기 위해 장을 보는데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 제품은 여기선 수입품이라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한국 제품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현지 제품을 구입해 생활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30일로 따지면 생필품 구입과 식비로 5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평균 한 달 생활비는 160만원 정도인데요. 저처럼 혼자 생활한다면 제가 언급한 고정생활비로도 살 수 있지만 변수가 많은 유흥비나 회식 비용에 따라 그달 생활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이 정도 들지만 자녀가 있는 분은 당연히 저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 가족이 이곳에서 5년을 거주하였는데요. 자녀 2명에 매달 나가는 최소 생활비가 350에서 400만원 정도 나온다며 만약 회사에서 주거비나 교육비 지원이 없다면 한국 대비 베트남 생활이 경제적으로 큰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주거, 자녀교육비나 여행 유무, 외식, 유흥비 등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월 생활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본인의 비자 상황에 따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비용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베트남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필요와 선호도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처럼 살고 싶다면, 비용적으로 한국과 똑같이 들며 혼자 살면서 생활비를 더 줄이고 싶다면 유흥비를 줄이고 평소 건강관리에 힘써 절대 아프면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은 막막한 해외 생활 속에서 한국인과 다른 베트남인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트남 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흐름까지 지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